편 팁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자꾸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저도 이제 입에 붙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내용들을 3D 프린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저희 디자인 프로세스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3D 프린터는 14년, 15년쯤에 4차 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었고요. 저도 역시 정부 사업이나 뭐 온갖 사업에 다 참여를 했고, 특히 그 자격증 과정에 첫 번째 강사로 그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킨텍스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특히 출력물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그래서 관심이 많고 앞으로 반드시 발전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3D 프린터를 잘 보여준 영화가 지금 영화 보시면 빅 히어로라는 만화 영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어떤 로봇을 큰 공장에서 만드는 걸 주로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쪽 빅 히어로의 영화에서 보면 조그만 꼬마, 그러니까 학생이겠죠. 그런 학생이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바로 옆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고 후가공까지 자기 집 그 다락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조립을 해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 로봇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3D 프린터 환경을 조금 과장되었지만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영화 같아서 한 번쯤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3D 프린터는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스캔해서 데이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모델링해서 만들든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린팅할 수 있는 파일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데요. 그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모델링 데이터를 바꾸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프린팅 한 다음에 페인팅이라든지 인수라든지 이런 후가공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 도표로 보면 아이디어를 내서 모델링해서 3D로 뽑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킹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디자인 해킹이라고 기존 제품을 스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컨텐츠를 구입해서 출력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프린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린팅하는 서비스가 좀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D 기반으로 디자인을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그거를 요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히 모델링을 해본 거고요. 이 모델링은 일부러 제가 전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뭐 원투쓰리나 아니면 뭐 다른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본 겁니다. 이제는 3D 프린터는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실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아주 다품종 소량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조건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3D 프린터는 빈 공간에 하나씩 적층해 나가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린터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액체를 굳혀서 하는 뭐 방식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그 필라멘트를 녹여서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바닥면이나 윗면부터 서서히 입체 공간 안에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레이어를 쭉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기존의 사출이나 뭐 다른 생산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는 3D 프린터는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를. 그런 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요. BMW 전시장에 갔을 때도 특정한 부분, 이제 독특한 형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3D 프린터를 지금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보청기 회사나 그 다음에 치과 그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델링한 스캔을 받아서 그걸 모델링해서 출력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 음식 조리기, 그때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플랫폼에서 음식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만 출력을 받고 원료를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어떤 피자 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회사들도 있는데 상용화까지는 좀 중간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 분야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3D 프린터를 한 거를 쓰는 것뿐만 아니고 3D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장 최적화된
운동선수의 발바닥을 스캐닝해서 그 운동수에만 딱 맞는 어떤 인솔을 만든다든지 이런 곳에 지금 이미 활용하는 걸로 사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 의학 부분은 실험적인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 쪽, 그러니까 치아를 어떤 임플란트나 이런 치아를 만들 때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 샘플링 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건축물 만드는 게 더 유행이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2층 집 건물을 하루에 짓는 이런 시뮬레이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기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넘어갈게요. 일단 FDM 방식이라고 약간의 어떤 떡가래 같은 필라멘트를 녹여서 만드는 방법이고, 이것도 색깔을 서로 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적층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출력한 것들이 이런 샘플들입니다. 그 다음에 DLP라는 거는 액상을 빛으로 굳혀나가는 건데요. 상당히 빠르고 번쩍번쩍 하니까 한 레이어당 속도가 빨라서 출력 속도가 정말 빠르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게 되고요. 이거는 소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P로 만든 제품들이고요. 지금 그 종로에 있는 보석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치과 쪽에서는 이런 DLP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3DP라고 해서 분말 같은 거를 굳히는데 이거는 본드의 색깔에 의해서 컬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본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본드가 컬러 본드로 쭉 붙이면 그 분말들이 컬러로 변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동시에 구현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피규어 만드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작한 거는 주로 문화재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피규어 만든다 그러죠. 그 결혼식 하기 전에 그런 연예인들의 피규어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LS는 이제 금속 프린터에 주로 쓰는데 레이저나 이런 아주 강한 빛에 의해서 굳혀나가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도 아주 세밀하고 정교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전망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소재가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는 칼라 프린터처럼 노즐별로 어떤 소재나 칼라를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 유리는 투명하게, 텐은 불투명하고 플렉시블하게 이런 거를 한 번에 출시하는 기술인데 기술적인 방향은 지금 가장 전망이 좋은 방향 같은데요. 프린터 자체가 워낙 고가하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제조하는 프린터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됐어요. 근데 위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약청 인증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좀 더디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린터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기능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바나나나 아니면 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활용한 거거든요. 진짜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3D 모델링 기법에는 라인으로 모델링하고 뭐 이런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3D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폴리건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각 면들이 하나씩 데이터화 돼야 되고요. 일단 폴리건 방식으로 되면 다시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운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디자인 컨셉을 잡고 스케치하고 렌더링하고 설계하고 양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3D 프린트를 사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최종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를 기획을 먼저 하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용해야 될 프린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프린터 결정한 다음에 소재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소재가 강해야 되는지 금속이어야 되는지 결정이 되고 나면 디자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마지막 기구설이 끝나면 출력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보다 좀 더 추가된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 프로세스를 3D 기반으로 한번 구성을 해본 건데요.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3D 프린터를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한 사례입니 제가 그 3D 프린터를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랑 융합시킨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스케치하고 렌더링하는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은 사실은 프로세스가 아니고 워킹이거든요. 스케치하다, 렌더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쓴 거고요. 실제 프로세스는 계획하고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디파인, 컨셉을 정의하고 발전시키고 나중에 컨트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과정에 3D 프린터가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 스케치 한 다음에 출력하고 형상을 보는 거. 지금까지는 그림으로만 봤던 거를 3차원 어떤 실제 형상으로 체킹하니까 아마 고객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더 좋게 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 첫 단계는 리서치는 비슷하고요. 아이디 스케치도 마찬가지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디 스케치를 3D 모델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3D 모델링 한 거를 그냥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로 그러니까 파팅 라인을 생각 안 하고 큰 어떤 형상을 모델링해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디 스케치 옆에 이렇게 출력해 놓으면 그림이 예쁜 그림뿐만 아니고 형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고객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렌더링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 또 출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파팅이 나눠지겠죠. 부품 파트 나눠서 출력한 다음에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도 실제로 조립해 볼 수 있으니까 고객의 판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고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기준으로 또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해보고 작동시켜 보는 거죠. 이 과정은 제가 가장 저가 프린터를 사용을 한 거고요. 왜냐면 고가를 쓰면 워낙 비싸요. 하나 만드는데 비용도 몇십만 원씩 드니까 저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런 방법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그 골프 헤드를 만드는 회사와 제가 작업을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뭐 그림만 볼 줄 알았는데 덩어리 실제 모형을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좋았고요. 저희는 뭐 출력 프린팅을 걸어 놓으면 돼요. 출력해 놓으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소모되는 건 아니고 프린터 출력 비용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 회사들은 이런 3D 프린터를 놔두고 필요에 따라 출력해 보는 것도 상당히 디자이너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해서 마감까지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DLP 방식, SLA 방식으로 만들어서 완성된 그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큰 조각상을 한번 해보려고 도전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크기가 한 2m 되는데요. 2m 조각상을 한번 프린터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모델링 한 다음에 출력할 수 있게 파트 잘라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눈 다음에 그걸 이제 프린팅 할 수 있는 조건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다 출력을 해서 일단 미니어처식으로 한번 출력해 본 겁니다. 파트를 다 출력해서 조립한 상태고요.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후가공을 해서 말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걸 가지고 이거를 10배 이상 튀겨서 10배죠. 2m니까 25cm 정도 되니까 10배 정도 크기로 실제 말을 만드는 도전을 했는데 다리 2개 만들고 몸통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프린터가 계속 출력하니까 이게 열이 받아서 변형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3D 프린터 기반으로 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